한국에 해장국이 몇 종류나 있는지 아십니까? 100가지가 넘습니다. 선짓국, 뼈다귀 해장국, 콩나물국밥, 황태해장국, 북어해장국, 돼지국밥, 순대국, 따로국밥. 이렇게 나열해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숙취 해소 전용 음식이 100종류가 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이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공통은 아닙니다. 미국인은 숙취가 오면 기름진 베이컨에 달걀 프라이를 먹습니다. 영국인은 뜨거운 홍차를 마시고 독일인은 절인 청어를 씹죠. 죄다 평소에 먹던 음식입니다. 특별히 숙취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그냥 속이 안 좋을 때 찾는 익숙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해장국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술깨래, 창자장. 오직 술 마신 다음 날만을 위한 음식군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해장 전용 식당이 있고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해장국 골목이 있고 심지어 회식 다음날 해장국집에서 다시 모이는 문화까지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러시아도 아일랜드도 술은 많이 마십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엔 해장국 전문점이 없죠. 한국의 해장 문화에는 단순한 음주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훨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의 유별난 숙취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해장국이 100종류가 넘게 분화했는지, 그리고 과연 해장국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장국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의외의 지점에서 막힙니다. 조선시대 문헌 어디에도 해장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조선 사람들도 술은 마셨을 텐데 해장국이 없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음식은 있었는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성주탕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술 깰 성, 술주, 말 그대로 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탕이라는 뜻이죠. 고려 말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를 보면 술 깨는 탕이라는 뜻의 성주탕이 언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리법까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탕이 지금 우리가 아는 해장국의 직계 조상이냐? 그건 좀 복잡합니다. 조선시대 탕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은 탕반의 나라였습니다. 탕반이란 국에 밥을 말아먹는 식사 방식을 말하는데 이게 조선의 기본 식사 형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끈한 국물에 밥 한 그릇, 이게 조선 사람들의 일상이었죠.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한반도 특유의 식문화입니다. 중국은 면과 만두 문화가 강했고 일본은 국물이 있어도 밥과 따로 먹었습니다. 오직 조선만이 국과 밥을 하나로 합쳐 훌훌 마시탱 먹었습니다. 이 탕반 문화가 해장국의 토대가 됩니다. 애초에 국밥을 일상적으로 먹던 민족이니까 술 마신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국밥을 찾은 겁니다. 특별히 해장용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 먹던 방식 그대로 술 깨는데 적용한 거죠. 그렇다면 해장국이라는 이름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이건 근대에 들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들을 뒤지다 보면 해장국이라는 표현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경성의 풍경을 묘사한 기사에 새벽 해장국집이 언급되고 1930년대에는 해장국 광고까지 등장하죠. 이때부터 해장국이 하나의 상품으로 외식 메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분화는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막노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빠르게 속을 풀고 출근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해장국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난 건 이때입니다. 청진동 해장국 골목이 형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사실 청진동 해장국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진동에는 나무 시장이 있었습니다. 고향 쪽에서 땔감을 짊어지고 새벽에 도착한 나무꾼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국밥을 먹었는데 이게 청진동 해장국의 시초입니다. 1970년대 들어 연암은 개의 해장국집이 모여들면서 본격적인 해장국 골목이 형성됐죠. 해장국집이 새벽에 문을 여는 전통은 이때 확립된 겁니다. 손님이 새벽에 오니까 새벽에 연 거지 무슨 대단한 전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해장 집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인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은 술을 유난히 몰아서 마십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압도적 1위는 아닙니다. 러시아, 독일, 아일랜드보다 오히려 적게 마시죠. 그런데 다른 지표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 번 마실 때 마시는 양, 이른바 폭음 빈도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 거죠. 여기에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가 더해집니다. 폭탄주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맥주에 소주를 타서 마시는 이 방식,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하지만 외국인 눈에는 상당히 기이한 풍습입니다. 굳이 왜 두 술을 섞어서 더 빨리 취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돌아가며 따르고 원샷을 외치고 자리를 2차, 3차로 옮기는 문화까지. 한국의 술자리는 구조적으로 과음을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처럼 직장 단위로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상사가 따라주는 술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말이죠.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에게 회식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일례입니다. 이렇게 마시고 나면 다음날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해장국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해장국이 진짜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요? 혹시 그냥 기분 탓 위약 효과 아닐까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해장국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죠. 숙취의 정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숙취의 주범입니다.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전부 이 물질 때문이죠. 그런데 해장국을 먹는다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간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간의 분해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장국은 뭘 하는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수분, 염분, 단백질. 먼저 수분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술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게 두통과 피로감을 유발하죠. 해장국 한 그릇에는 국물만 300에서 400ml가 들어갑니다. 이게 탈수된 몸에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염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갈 때 나트륨도 같이 빠집니다. 해장국 국물이 좀 짭짤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병원에서 탈수 환자에게 포도당이 아니라 생리식 염수를 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아미노산을 소모합니다. 해장국에 들어가는 고기, 내장, 선지, 콩나물 전부 단백질 공급원이죠. 특히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과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알코올 대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콩나물 해장국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장국은 숙취를 마법처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술로 엉망이 된 몸 상태를 정상에 가깝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과 염분으로 탈수를 해결하고 단백질로 간의 회복을 돕는 거죠. 그래서 해장국을 먹으면 확실히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해장국의 진짜 재미는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음식이 해장국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해장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부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이건 그냥 취향 차이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역사와 산업, 유통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해장국의 대명사는 단연 청진동 해장국이죠. 선지와 우거지, 뼈다귀를 푹 끓인 탕인데 지금도 청진동에 가면 새벽부터 문을 연 해장국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진동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진동 해장국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나무시장입니다. 1937년에 문을 연 청진옥이 대표적이죠. 당시 청진동으로 새벽마다 나무꾼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에게 국밥을 팔기 시작한 게 시초입니다. 선지는 소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값이 쌌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허기진 속을 채우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재밌는 건 청진동 해장국의 원조 논쟁입니다. 지금도 청진동에는 원조를 주장하는 집이 여러 곳인데 사실 정확한 원조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집이 동시에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원조가 있고 후발주자가 따라한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까 여러 집이 생겨난 겁니다. 전주로 내려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주 사람들에게 해장국이 뭐냐고 물으면 10중 8구 콩나물국밥을 말합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이게 원래부터 해장용이었던 건 아닙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1929년 잡지 별건곤에 전주 탁배기국이 서울 설렁탕, 평양 어복쟁반과 함께 3대 명물로 소개된 것을 보면 이미 일제강점기에 유명세를 탔던 것은 분명합니다. 콩나물은 재배가 쉽고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물만 주면 금방 자라니까요. 거기에 밥을 말고 달걀 하나 풀어주면 훌륭한 한 끼가 됐습니다. 이게 해장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건 콩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콩나물 국밥은 전주의 대표 해장 음식이 됐습니다. 지금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 가면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즐비한데 새벽에 가도 술 깨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대구는 또 다릅니다. 대구의 해장국은 따로 국밥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따로 국밥, 밥과 국을 따로 내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밥을 국에 말아서 주는데 대구는 왜 굳이 따로 줄까요?
이건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 중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이 대구로 몰려들었는데 국밥 형태의 상차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밥 따로 국 따로를 주문하면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급박한 피난 상황에서 빠르게 먹고 떠날 수 있도록 밥과 국을 따로 내놓은 게 습관이 됐다는 설도 있죠. 따로 국밥의 본체는 사실 소고기 국밥입니다. 맑은 소고기 장국에 밥과 고기를 따로 내주고 손님이 직접 말아 먹거나 건더기만 건져 먹거나 선택하는 방식이죠. 대구 중구 중앙로역 근처에 가면 따로 국밥 골목이 있는데 여기도 새벽부터 문을 엽니다. 부산으로 가면 선택지가 둘로 나뉩니다. 돼지국밥이냐 제첩국이냐. 부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견이 갈립니다. 두 음식 모두 부산을 대표하는 해장 음식이거든요. 돼지국밥은 한국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밀양에는 1938년부터 영업한 돼지국밥집이 있어 원조 논쟁이 있지만 부산에서 대중화된 건 전쟁 이후입니다. 특히 흥남철수 때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이 돼지고기 문화를 가져왔고 값싼 돼지 부산물로 국을 끓여 팔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기름지고 진한 국물이 특징인데 술 마신 다음 날 얼큰하고 든든한 걸 원할 때 찾는 음식입니다. 제첩국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맑고 시원한 국물이 특징이죠. 제첩은 낙동강 하구에서 많이 잡히는 민물조개인데 이걸 푹 끓이면 뽀얀 국물이 우러납니다. 기름진 게 부담스럽고 속이 울렁거릴 때는 제첩국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숙취 상태에 따라 골라 먹습니다. 좀 먹을 것 같으면 돼지국밥, 토할 것 같으면 제첩국. 이 외에도 지역 해장국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충청도의 올갱이국, 강원도의 황태해장국, 경상도 내륙의 국밥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그 지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발전한 해장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합쳐져서 100종이 넘는 해장국 목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해장국 100종이라고 하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류해보면 100종은 오히려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어났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국 해장국은 크게 3계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뼈 해장, 내장 해장, 채소 해장입니다. 첫 번째, 뼈 해장입니다. 동물의 뼈를 오래 고아서 만든 국물 계열이죠. 설렁탕, 곰탕, 뼈다귀 해장국, 도가니탕, 꼬리곰탕이 여기에 속합니다. 뼈를 오래 끓이면 콜라겐이 녹아나와서 국물이 뽀얗고 진해집니다. 이 국물이 위벽을 코팅해준다는 속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고운 국물에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 사실이죠. 뼈 해장 계열 안에서도 세분화가 일어납니다. 소뼈냐, 돼지뼈냐, 닭뼈냐. 소뼈 국물은 설렁탕과 곰탕, 돼지뼈 국물은 감자탕과 뼈다귀 해장국, 닭뼈 국물은 닭곰탕으로 갈라지죠. 여기에 부위별로 또 나뉩니다. 꼬리를 쓰면 꼬리곰탕, 도가니를 쓰면 도가니탕, 사골을 쓰면 사골국. 이렇게만 해도 벌써 10가지가 넘습니다. 두 번째 계보는 내장 해장입니다. 소나 돼지의 내장을 주재료로 쓰는 국물이죠. 내장탕, 곱창전골, 순대국, 선짓국, 양탕, 천엽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장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히 간과 천엽에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서 술로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내장 해장에서 특히 주목할 건 선짓국입니다. 선지는 소의 피를 굳힌 건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식품입니다.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죠. 조선시대부터 보양식으로 여겨졌는데 이게 해장국으로 자리 잡은 건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니 고기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가난한 서민들이 싼 값에 영양을 보충하면서 해장까지 할 수 있는 음식, 그게 선짓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보는 채소 해장입니다. 고기나 뼈 대신 채소가 주인공인 국물이죠. 콩나물국, 북엇국, 황태해장국, 우거지탕, 시래기국, 미역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고기 해장에 비해 담백하고 속이 덜 부담스럽다는 게 장점입니다. 채소 해장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콩나물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파라긴과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북엇국이죠. 북어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해서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빠지고 감칠맛은 남아서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지역마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고기국밥, 한우국밥, 장터국밥, 따로국밥. 본질적으로는 다 소고기를 넣은 국밥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조리법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지역 정체성을 담아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런 변형들까지 세면 숫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현대에 들어서 새로 생긴 해장 음식도 있습니다. 라면이 대표적이죠. 한국에서 라면은 완전히 해장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끓여 먹는 라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컵라면 전부 해장 용도로 소비되는 양이 상당합니다.
얼큰한 국물에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가득하니 해장 조건에 딱 맞죠. 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중국 음식이지만 한국에서는 해장 음식으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해물 육수에 매운 고춧가루, 면발까지 해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있죠. 전날 회식하고 다음날 점심에 짬뽕 먹으러 가는 풍경, 한국 직장에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렇게 전통 해장국에 현대 해장 음식까지 더하면 한국인이 해장용으로 먹는 음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뼈 해장, 내장 해장, 채소 해장의 세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수십 가지 변형, 거기에 지역별 특산 해장국, 그리고 라면과 짬뽕 같은 현대 해장 음식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100종은 가뿐히 넘깁니다. 한국인에게 해장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식이죠. 생각해보면 참 독특합니다. 전날 밤 술자리에서 망가진 몸을 이끌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따로 시간을 내서 식당을 찾아갑니다. 혼자 가기도 하고 전날 같이 마셨던 사람들과 다시 모이기도 하죠. 뜨거운 국물 한 숟갈 넘기면서 어젯밤을 복기하고 몸이 풀리는 걸 느끼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탕반 문화가 있어서, 포금 문화가 있어서, 새벽 노동자들이 많아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숙취라는 인간의 보편적 고통에 대해 한국인만큼 진지하게 음식으로 해답을 찾으려 한 민족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새벽 5시 전국 어딘가에서는 해장국집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커다란 솥에 불을 올리고 첫 손님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술기운을 안고 문을 밀고 들어오겠죠. 그 풍경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100년 후에도 있을 겁니다. 한국인이 술을 마시는 한 해장국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